일반적인 보습제랑 좀 섞어서 발라주시면 좀 아주 효과적인 그런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극을 주의하면서 발라주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결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개주원, 피부과 전문의 변상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피부에 관한 궁금증, 사연을 듣고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원장님께서는 평소 피부 노화로 이제 병원에 찾으신 환자분들이 특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어떤 환자들이 주로 많으신가요? 저는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목주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은 피부과를 어느 정도 또 다니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은 계속 좋아지는데 목만 계속 쭈글쭈글해져. 목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또 얼굴은 또 너무 잘 케어를 해주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울을 보다 보면은 목주름이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원장님 병원에 오시는 그런 분들처럼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사연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제 나이도 그렇고 평소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목에 주름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목에 주름이 많아지니 나이도 훨씬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속이 매우 상합니다. 지금이라도 목주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는데요. 요새는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주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목주름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료실에서 보셨을 때 좀 어떤 목주름들 주로 보시게 되세요? 환자분들이 크게 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 가로주름이 진하게 쫙 가 있는 요거를 해결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고, 더 나이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탄력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중앙 쪽에서 약간 쭈글쭈글해지면서 내가 피부를 만졌는데 잘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탄성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잡힌다고 하고, 그게 심해지면 옆에 쪽까지가 다 탄성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쭈글쭈글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름들은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로주름은 젊을 때 환자분들도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목은 끄덕끄덕 하면서 이게 접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체질적으로 조금 더 굵은 주름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20대, 30대에서도 이 굵은 주름을 해결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게 되고요. 그리고 탄력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쭈글쭈글하거나 중앙이 많이 쭈글쭈글한 경우는 젊은 분들은 거의 없고, 보통 40대, 50대 넘어가면서부터 콜라겐이 빠지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오시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로주름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더 어릴 때 사진을 찾아보시면 다 그때도 이미 주름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뭐 아니면 베개를 높게 베셔가지고 이제 또 여기가 접히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목에 좀 힘을 주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자세를 좀 취하시는 분들은 가로 세로 주름들이 더 이제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악화 요소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주름이 있을 때 일상에서 주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습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습을 충분히 평상시에 계속 해줘야지 이제 노화적인 측면에서라든지 피부 장벽적인 측면에서라든지 피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광노화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선크림을 아주 잘 발라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목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바르시는 분들은 잘 없는 거예요. 얼굴만 하얗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까지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게 이제 쌓이게 되면 광노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를 때 목까지도 꼭 같이 바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글자글한 잔주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피부에 어떤 수분 함량이나 이런 게 떨어져도 더 그게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분 함량을 피부에 잘 유지를 시켜줌으로써 그 목주름을 예방하는 기능으로서 할 수 있다. 우리가 또 바세린 편 또 몇 편 찍었잖아요. 이런 때 또 이제 목이 좀 많이 건조하시고 이런 분들 바세린만 바르면 좀 퍽퍽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보습제랑 좀 섞어서 발라주시면 좀 아주 효과적인 그런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전에 스티바 A편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비타민 유도체 성분, 이제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연고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극을 주의하면서 발라주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무너져 있는 콜라겐 그리고 탄력 섬유들이 재생이 되면서 전반적인 결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목주름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결. 내가 이 목주름이 진짜 고민이다 이런 분
분들한테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깊은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러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벨로텔로 소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 같은 경우에 겉에서 볼록볼록 엠보싱이 생기도록 쫙 깔아서 놔주게 되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서 펴지게 되는 역할을 잘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피부가 많이 얇으신 분들은 한 달 내지 2달까지도 엠보싱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고, 혹시라도 엠보싱이 오래 간다면 히알루론산 성분이기 때문에 히알 라아제를 통해서 녹이면 엠보싱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주름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거의 저는 흉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벨로테로 소프트라는 필러를 저희가 뭐 홍보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온갖 시도를 해본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다가 뭐 온갖 걸 다 넣어봤겠죠. 그래서 목주름에 뭘 하면 괜찮을까 해봤더니 필러의 주성분이 되는 제일 많이 쓰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 자체가 약간 젤리 같은 성분으로 이제 제형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뭉치거나 아니면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엠보싱 현상이 생겨서 볼록볼록하게 생기니까 안 넣은 것만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필러 같은 굉장히 부드러운 필러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하고 융화가 잘 되면서 어색하지 않게 맞춰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힘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늘어지게 되는 그런 주름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힘을 줘서 이제 발생하는 주름은 사실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보기는 힘들지만 그거는 딱 그냥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는 근육에 보톡스를 적절한 용량으로 놔주게 된다면 근육이 풀리게 되면서 그 주름은 개선이 된다고 보이고, 한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맞으시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그 우리 피부과계에서는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이미 유행이 된 지도 오래가 돼가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그런 스킨 부스터 많이 활용하시죠? 스킨 부스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합성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이제 자글자글한 주름, 특히 중앙 라인에 이렇게 늘어지는 주름에 스킨 부스터를 충분량을 주입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짱짱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굵은 가로주름에 스킨 부스터, 주베룩 같은 성분을 다량으로 놓게 되면 결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거는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묽게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굵은 가로주름에는 아까 말씀드린 벨로테로 소프트 같은 그런 제형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주사 맞으면 아프지 않나요? 네. 그러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주로 놔드리세요? 주사 맞으면 아플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마취를 2겹을 발라드립니다 해서 20분 바를 거를 이제 40분 발라서 조금 더 이제 릴렉스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긴 하고, 사실 저는 수면 마취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통증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수면 마취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요새는 다양한 그 주입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바늘을 9개로 이렇게 나눠서 주입하는 뭐 그런 더마샤인 프로가나 아니면은 하이콕스 같은 그런 주입기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마이크로젯 형태로 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피부에 침투시켜주는 그런 형태, 뭐 미라젯, 큐어젯 같은 그런 시술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세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소실도 있고 그리고 잘 안 들어갈 때도 조금 있긴 해서 직접적으로 정성스레 놔드리는 게 가장 이제 효과가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취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입해주는 시술 말고도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써마지라는 고주파 장비가 있는데, 고주파 장비로 이제 적절히 쏴줬을 때 이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써마지를 같이 해주게 되면 시너지가 많이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써마지는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운동을 하는 거다. 근육 운동. 그리고 이런 이제 주베룩 볼륨과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는 이제 보충제를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둘이 시너지를 통해서 더 빨리 더 좋아지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킨 부스터도 그렇고 필러도 그렇고 했을 때 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 필러라는 제형 자체가 혈관에 직접 주입되거나 했을 때는 되게 드물기는 하지만 혈관이 괴사가 된다던가 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잘 주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름의 성상에 맞게 적절한 희석 농도로 잘 선택해서 주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관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혈관 문제에 관련된 가장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시술 후에 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멍. 이렇게 한 1, 2주일 정도 이렇게 가요. 그리고 약간 그 초기에는 이렇게 조직과 어우러지는 과정 중에 볼록볼록한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시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서 어우러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해서 효과를 내려고 농축을 너무 많이 시키거나 너무 저농도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수화와 희석을 시켜서 시술을 해드리게 되면은 절대로 문제가 거의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꼭 목주름에만 해야 되나요? 얼굴 치료하시는 분들은 항상 얼굴이 좋아지면 목주름 또 목주름이지만 이제 눈가 주름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얼굴, 눈주름, 목주름이 해결이 되면 그때 이제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또 손등주름인 것 같습니다. 손등주름도 마찬가지로 목주름과 발생하는 원리나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술을 이제 권유를 드려서 스킨 부스터와 써마지 시술을 조합해서 잘 적절히 해드리면 또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큰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는 항상 내 스스로가 이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습제, 선크림 혹은 어떤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진 그런 우리 피부가 더 오랫동안 탱탱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주름 해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평소에 이제 많이 시술을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해보니까 좀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보다 더 솔직하고 실속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가 돼서 환자분들께서 보신다면 공감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